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 호랑이가 아니라 사자한테 물려간 암호화폐 투자자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시장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들을 들고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제 영상 시작에 앞서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공지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제가 앞으로는 영상을 올리는 시간들이 들쑥날쑥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전 중에 최대한 빨리 이전처럼 올리려고 노력을 하긴 할 텐데요.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정해진 시간에 제작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뭔 일이냐고 물으신다면은 제가 깐난 애기를 좀 봐야 됩니다. 애기가 잘 자면은 영상을 만들고 못 자면은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 영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생아라서 자주 깨죠.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한 번씩 깨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소식. 자, 언제쯤이면은 미국이나 또람프 소식을 첫 번째로 내보내지 않아도 될까요? 계속해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 첫 번째로는 미국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 이야기하기를 다가오는 4월 2일 국가별 관세율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나라별로 관세를 딱 정리를 했다라는 것인데 한국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재무장관은 이야기하기를 미국이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무역 관행을 중단하는 국가들이 있다라면은, 즉 우리에 협조하는 국가들이 있다라면은 4월 2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관세를 피해갈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가운데, 자, 또람프 관세 앞두고 2월 제조업 생산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우려를 하고 있지만은 제조업이 팔짝 뛰었다라는 소식인데요. 미국의 2월 제조업은 전월 대비 0.9% 증가. 참고로 1월달의 증가율은 0.1%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9배 튀었다. 참고로 전문가들이 예상한 수치 같은 경우는 0.3%,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죠. 자, 과연 이런 수치를 두고 드디어 내일 새벽 제롬 파월과 연준 금리에 관련된 결정을 해가지고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다가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증시에서 무려 5조 5천억 달러가 증발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내일 당장 금리 인하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일단은 고정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파월이 입을 어떻게 터느냐, 야부리를 털 때 매파적으로 터느냐 아니면 부드럽게 비둘기적으로 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또 내일 큰 변동성 한번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한편 도널드 또람프와 푸틴 같은 경우는 오늘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통화를 마치고 양측 모두가 평화를 위해 움직이는 쪽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자, 즉각 휴전은 거부했지만 일단 30일간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 데 이어가지고 조만간 중동에서 휴전 협상을 개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중동에서 또 지랄병이 터져가지고 이스라엘이 휴전을 깨고 전쟁에 나선 데 이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예멘에 폭격을 가하고 난리가 났죠. 이란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세상이 어지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좀 나아지나 싶었더니. 한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일제히 하락, 반등한 것이 무색하게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는 약간의 약세, 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고를 갱신하면서 쭉쭉 상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안타깝게도 미국 증시에 허리춤이 잡혀가지고 하락. 비트코인 가격 82,435달러, 이더리움은 1907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어제 며칠 동안 이어졌었던 내부자 고래와 기존 커뮤니티 고래들과의 대결, 결국 트럼프 내부자로 추정되는 고래가 승리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결국 요놈 청산 나는 거를 못 보고 말았는데요. 이 자식 같은 경우는 8일 만에 무려 946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사람들 수백 명 모여가지고 평생 일해도 보기 힘든 금액을 8일 만에 가져갔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식은 지금 뭐 시장을 조롱이라도 하는 것인지 그런 가운데서 멜라니아 트럼프 코인 5배 롱 포지션을 또 오픈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다가 멜라니아 트럼프 롱 포지션을 여는 거 봐서는 또람프 아들내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오히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수익금으로 뭘 했느냐, 이더리움을 또 샀었다라고 하네요. 보시면은 1628개의 이더리움을 매입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그 위는 수압인데
이 해당 물량 같은 경우는 그가 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에 들고 있었던 물량을 수합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떨어지는 이더리움을 매입한 의문의 고래, 내부자 고래. 자, 다음으로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추매하기 위해서 우선주를 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우선주에는 배당금이 붙는다라고 하는데요. 연 10%의 고정 배당을 제공하며 분기별로 지급이 될 것. 만약에 배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연 1%의 복리이자가 붙어가지고 최대 18%까지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것이 스트래터지의 독이 될까 득이 될까? 많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스트래터지의 주식이 쌍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은 쌍바닥이 나올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자, 비트코인은 언제쯤 반등합니까?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이 약간 좀 늘었습니다. 어제 2억 7,460만 달러가 유입이 됐는데 이 중에 블랙록에서 4,230만 달러, 피델리티에서 1억 2,730만 달러가 들어왔으며 어제 유출된 펀드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좀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자,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유출이 발생을 했는데요. 730만 달러 유출, 블랙록에서의 유출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메타플래닛, 비트코인 최근에 150개를 추매했다라고 또 밝혔고요. 이어서 비트코인을 155일 이상 보유한 장투자들 같은 경우는 지난 30일 동안 16만 7천 개의 비트를 매집하기도 했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미국의 또람프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이렇게 챙겨주는데 비트가 고점을 찍었을 리가 있겠느냐? 사이클 정점 아니다. 연말까지 해가지고 20만 달러 간드아라는 강력한 전망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반면에 쭈기용 대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장은 지속 중에 있다. 비트가 7만 7천 달러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 불장은 지속 중이다. 혹은 ETF로부터 엄청나게 막대한 자금이 쏟아지기 전까지는 불장은 지속 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불장이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약세 또는 횡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새로운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신규 거래들이 더 낮은 가격에 비트를 매도하고 있다. 아주 그냥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차트를 공유를 했습니다. 자, 쭈기영 대표, 과거 주반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떨 것인가? 그가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비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대로 그가 강세장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비트가 반등 및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를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한국도 나섰다. 한국은행에서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고에 편입하는 것을 두고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당연히 미국에서 먼저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정을 했죠. 지정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한국은행도 이거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변동성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등등의 우려와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제도화와 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은행도 외환 보유고에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놨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서든 따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 자, 한편 최근 저항을 뚫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온 비트코인 엘리지 분석가 두 자리에서 반등이 예상이 된다. 첫 번째로는 지금부터 8만 달러대까지 떨어져가지고 해당 자리부터 저항 뚫고 올라와서 반등, 혹은 지금부터라도 말아 올릴 수 있다면 82,467달러까지 회복을 한 다음에 반등,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 트레이더 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반등하려면 해당 저항 구간 82,384달러 위로 올라와가지고 안착을 해주면서 저점을 올려야 85,000달러대까지 다시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트코인 설파 같은 경우는 아싸리 그냥 8만 달러까지 내려간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알트들과 함께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의견. 자, 그러나 사실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가장 큰 파괴력을, 움직임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롬 파월이겠죠. 내일 그의 이빨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결정이 된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희망회로 차트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공유를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 채널이 형성이 되는데, 고점과 저점 채널이 형성이 되는데, 이번 사이클 고점 같은 경우도 채널 상단 한번 때리지 않겠느냐? 비트코인 시총 6조 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30만 달러까지도 한번 쏠 수 있지 않겠느냐. 으아, 정말 희망의 회로다. 희망의 회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현실 감각이 없는 그런 희망 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다음으로 크립토 배트맨 같은 경우는 야, 이더리움 투자자들 쫄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0년도 때도 이런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었다. 갈 수 있다. 털리지 말고 이더리움 가지야 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스닥이 21 시어스의 포카닷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다음으로는 리어 프로토콜의 공동 창업자가 엔비디아의 연내 개발자 컨퍼런스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리어 프로토콜을 비롯해가지고 AI 코인들 좀 펌핑 좀 주면 안 됩니까? 요즘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증시가 많이 털려가지고 그 영향력이 좀 많이 깎였나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또람프 일가의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200만 달러어치 멘틀과 아발란체를 각각 매수를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얘네들이 뭐 매수할 때 뭐 대단한 뭔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막 던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에라이, 이더리움 가격부터 좀 올려봐라 니들. 자, 어찌됐든지 간에 내일 또 굉장히 중요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뭐 큰 변동성이 추가로 있겠나 싶기도 한데요. 부디 기분 좋은 모습으로다가 내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 채널도 기분 좀 좋아지지야 라는 의미에서다가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를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